우리 지민이 얼굴 닦으니까 더 예뻐졌네.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쁘지? 아, 맞다. 지민아, 기억나? 너 어렸을 때 아빠 닮았다는 말 들으면 2박 3일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당장 그 말 취소하라고 땡깡 부리고 아빠는 맘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도 좀 더 커서는 아빠 닮았다는 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던 게 너무 귀여워서 누구인데 이렇게 귀엽나 했다. 귀여운 내 새끼.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 어여쁜 내 새끼. 얼른 일어나. 엄마랑 같이 집으로 가자. 엄마가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해줄게. 어서 일어나, 응? 지민아. 딸아이는 여전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5개월이 흐르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감동하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지민아, 봄비 내린다. 부슬부슬 참 운치 있네. 우리 딸 얼른 일어나서 같이 카페라떼 한잔하자. 어때? 아, 향기 참 좋다. 너도 마시고 싶지? 그럼 얼른 일어나. 아, 참, 오늘 병원 오는 길에 너 다니던 초등학교 앞을 지났거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엄마들이 우산을 하나 둘씩 들고 교문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니까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다 바빠서 비 오는 날 우산 한번 못 갖다 줬네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 우리 딸은 어떻게 비가 와도 씩씩하게 혼자서 집에 잘 돌아왔니? 엄마가 그때 우산 못 갖다 줘서 미안해. 우리 착한 딸. 딸아이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어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고 간호 동료들이 위로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다 보였기에 힘이 났습니다.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사위의 발길도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 병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남편은 괘씸하다고 했지만 저는 사돈의 포악한 성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돈이 우리 딸 간병을 해주겠다며 병원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러는 사돈이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전직 간호사라서 이런 간병은 이골이 났어요. 아유, 아니에요 사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며느리도 엄연히 내 자식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아유, 저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왜죠? 하고 사돈에게 되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그럭저럭 하고 있으니 사돈까지 간병 안 하셔도 됩니다. 최 교수가 이번에 전임 교수 티오가 나서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내 챙긴답시고 얘가 저더러 자꾸 가보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교수 임용 때문에 사위의 평판에 신경 쓰는 건가?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없는 간병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돈, 1년을 고생하셨는데 휴가다 생각하고 좀 쉬세요. 제가 대신 며느리를 볼게요. 아닙니다. 간병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밤잠도 설치고 밥도 제때 못 먹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간병인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일주일만이라도 푹 쉬세요. 일주일의 달콤한 휴식이란 말에 저는 솔깃해졌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이 도움을 주긴 해도 일주일을 내리 푹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럼요. 남편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우, 의논할 게 뭐 있어. 두 분 쓰러지기 전에 좀 쉬셔요. 사돈이 소개해준 간병인은 사돈의 먼 친척뻘 되는 30대 초반의 예쁘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며 콧줄로 식사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리 애가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네, 그럴게요. 또 뭘 챙기면 될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의식 없는 환자라고 해도 가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사례가 많아요. 되도록 우리 애가 의식이 있는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시간 나면 책도 읽어드리고 그럴게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 있었나요? 간병인이 싹싹하고 똘똘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베테랑 후배 간호사들이 있었기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돈의 개입에 별일이 다 있다며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휴가가 내심 좋은 것 같았어요. 당장 이혼시켜달라고 떼쓸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저런데? 모르지. 내 생각엔 사회교수 임용권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조직 내 평판이 중요하지. 무슨 교수 사생활까지 챙겨보려고? 공무원도 사생활로 징계까지 가는데 교수 사회도 그렇지 않겠어? 그런가? 아무튼 사돈도 엄연히 우리의 가족이니까 이 정도 고통 분담은 해도 괜찮을 거야. 그 고통 분담도 아웃소싱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일부러 간병인 안 쓴 걸 모르시나? 에휴, 어지간히 속 편한 분이셔. 그래도 간병인이 꽤 똘똘하니 잘하더라. 우리 애한테 책도 읽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일주일이 2년이 되어 우리는 간병인과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딸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를 간병하고 있는데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아지트, 옥상의 쌈지 공원으로 갔습니다. 후배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래? 우리 애가 많이 안 좋니? 아니 선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요. 사실 선배가 지민이 간호할 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간병인이 당번인 날은 이상하게 지민이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90으로 떨어지고 바이탈이 엉망이 되는 거야. 폐 기능이 이상이 있나 엑스레이 검사해봐도 폐는 정상인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간병인이 뭘 놓쳤나? 그게 말이에요. 언니가 지민이한테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그걸 간병인도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신교가 새벽에 지민이 체열하러 갔다가 간병인이 중얼중얼하는 걸 들었는데 뭔가 섬뜩하더래. 그래서 나도 병실 들락거리면서 간병인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진짜 뭐라 중얼중얼 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입을 다무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병실 각 티슈에다가 이걸 넣어서 몰래 녹음했거든. 근데 정말 선배가 한번 들어봐. 후배는 소형 녹음기를 꺼내 틀어주었습니다. 간병인이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습니다. 타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시여, 이 영혼을 거두소서.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 영혼을 거두소서.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 영혼을 그만 거두어 가소서. 김지민, 이제 그만 눈을 감아. 죽어, 어서 죽으라고. 그래,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 눈을 감아.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타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시여, 이 영혼을 거두소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후배를 바라보았고 후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주술인가 무속인 같지 않아요? 사돈이 소개했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가만 안 둬. 내가 지금 당장. 잠시만 선배, 이걸로 뭐 어쩌려고요? 사돈한테 따져야지. 지금 우리 딸 죽으라고 주문 외우는 거냐고. 선배, 이런 걸로 따져서 분란만 생겨.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일테면 몰래 카메라 같은? 몰래 카메라? 그런 거 범죄 아니야?
성범죄 같은 불법 촬영이나 그런 거지. 우리 같은 건 괜찮을걸 아마? 후배의 조언으로 남편과 저는 탁상시계 타입의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딸아이 병실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주문을 외는 현장을 촬영한 뒤에 곧바로 CCTV를 따져 물으려고 사돈에게 전화해서 병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D-Day,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딸아이 병실로 갔는데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사돈이 와 있었어요. 그것도 그 귀하다는 3대 독자 사위와 함께 말이죠. 저도 모르게 떨떠름한 표정이 되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얼굴 보기 힘드네. 잘 지냈고? 네. 안녕하셨어요? 얼른 몰래카메라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저 사돈 일행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오랜만에 사돈도 오셨는데 이 앞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오세요. 제가 우리 애 좀 몸을 닦여야 할 것 같아서요. 소희 씨도 같이 식사하고 오세요. 남편이 사돈과 사위, 간병인을 데리고 나간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탁상시계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주문을 외는 모습이 제대로 찍혀있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넣고 제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간병인의 주문 따윈 없었습니다. 대신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사부인이 오늘 왜 나더러 오라고 한 거야?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던데요. 아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세아가. 그러게 내가 진작에 보내자고 했지. 너는 어쩌자고 임신한 애를 여기다 계속 방치하고 태교에도 안 좋은데. 우리 손자 태교는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에휴. 저 왼수는 죽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 아들 발목이다 잡고.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오늘 사생 결단을 내자고. 최 교수 해봐. 거기에 공기 넣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유, 좀 한 번에 많이 쭉쭉 넣어봐, 쭉쭉. 세아가는 이런 거 보지 말고 휴게실로 가 있으렴. 네, 어머니. 자기야 조심해. 주문 같은 거 남기지 말고. 라텍스 장갑 껴서 괜찮아. 얼른 가서 쉬어. 험한 거 보지 말고. 수고해. 간병인이 나가자 사이가 우리 딸 링거 주사기에 주사기를 꽂고는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수액의 공기, 그러니까 기포가 있으면 보통은 혈액으로 흡수되지만 자칫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이 공기가 혈관을 타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이가 우리 딸 주사기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려서 내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악마의 주문을 외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위의 내연녀라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의 간병을 맡기다니. 그동안 우리 딸은 어떤 심정으로 견뎠을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강력계 형사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고 영상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죠. 영상 증거와 후배 간호사의 증언이 있어서 경찰은 그들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사돈과 사위, 간병인은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아니 형사님, 오해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에헤이 사모님, 구속영장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아니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 가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의 증언까지 빼박 상황이세요. 살인미수 형량은요 사모님 초범이라 하더라도 9년은 나오는 중형이라고요. 형사님, 저희 장모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탄원서라도 내면 될까요? 저는 그냥 간병만 했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다 주도하고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형사님.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인데 선처해주세요. 영상 그거 몰래카메라 도찰하는 거 그건 범죄 아닌가요? 그게 범죄지 왜 가만히 있는 선량한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그게 더 잘못된 거지. 사모님, 이렇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불법 촬영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왜냐? 당신들같이 뻔뻔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우기니까요. 알겠습니까? 영상에 제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연기자를 써서 우리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트콤 찍어요 지금. 이 사람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그렇게 사돈과 사이는 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받아 9년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사유의 내연녀인 간병인은 죄질은 나쁘지만 죄의 경중이 적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알고 보니 간병인은 사위가 우리 딸을 만나기 전부터 알던 여자였는데 우리 딸과 양다리를 걸쳤다가 우리 딸과 결혼한 거였어요. 우리 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바람을 피우다가 덜컥 임신까지 간 거였죠. 그렇게 우리 딸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악당하며 노심초사하던 사돈에게는 임신이 축복 같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딸아이가 일생의 걸림돌이 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딸을 대신해 이혼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우리 딸을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의 호적에서 빼내올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사돈과 사위를 만났을 때 어쩌다 이들과 악연이 됐는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해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건가? 솔직하게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아니요, 아버님은 딸 의견이 중요하다고 절대 이혼시켜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솔직히 그랬을 거네. 우리 딸이 일어날 거라고 우린 굳게 믿으니까. 근데 자넨 믿지 못한 거지.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식물인간 안에 버린 몹쓸 놈이 되는데 무슨 욕을 쳐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그쪽이 알아서 이혼을 시켜줬으면 서로 이런 꼴 안 보고 좋았잖아.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양심이 없다뇨.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설령 양심이 없다고 쳐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게 어디 정상입니까? 사부인이야말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양심불량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애초에 해선 안 될 결혼이었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식물인간 주제에 내 아들의 인생 망쳐? 아이고 분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남편의 손을 잡고 저지했습니다. 여보, 때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지은 죄값 달게 받으세요. 여보, 얼른 가요. 남편과 저의 뒤로 사돈의 악다구니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디 식물인간 데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 평생 저주할 테다 이 나쁜 년. 내 아들 인생 망친 더러운 년아. 저런 양심 없고 염치 없는 인간은 멀쩡하게 살아서 막말을 짓거리는데 우리 딸은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배,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 가는 길인데 왜? 또 무슨 일이야? 세상에, 지민이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얼른요. 남편과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딸아이 발부터 살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발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은 기적같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지금은 부지런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난히 볕이 좋은 날, 휠체어에 딸을 태우고 병원 앞 공원에도 잠시 다녀오곤 합니다. 볕은 좋은데 바람은 좀 차네. 지민이 목도리 좀 더 단단히 두르자. 엄마, 왜? 나 아빠 닮았다고 울고불고 그런 적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비 오는 날 엄마가 학교에 마중은 안 나왔지만 나 비 맞은 적은 없어. 엄마가 늘 내 책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줬었잖아. 우리 지민이 다 듣고 있었네. 엄마 아빠가 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엄마도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깨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딸아이에게 사이가 한 악행을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위의 소식을 묻지 않는 걸 보면 우리 딸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씩씩하니까 이번 일도 잘 넘겨주겠죠? 딸아이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와 함께 딸아이를 지켜준 남편과 후배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악인보다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기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적을 겪은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이 행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네요. 부디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며 이만 긴 글을 마칩니다.